좋아요, 구독. 다른 회사들 한번 볼게요. 근데 예. 시장에서 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양극재 쪽에서 LNF는 왜 이렇게 볼까요? 라는 얘기 또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이거는 혹시 같은 양극재 업체고 예.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질 때 더 많이 빠진다. 예. 거의 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이런 쪽에서 같은 양극재도 다르게 봐야 될까요? 다르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배 구조상에 네. 약간 좀 그 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취약한 측면들이 있죠. 지배구조상. 예. 예, 예. 지금 LNF 그룹을 갖다가 그 회장님께서 갖고 있는 지분 자체가 네. 사실은 한 20%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총 합치면 세로닉스라는 회사가 14%. 그리고 나머지 그다음에 보게 되면 무슨 전기인가요? 네, 23%입니다. 최대 그죠, 지분들이. 그죠? 예, 네. 그게 뭐 가령 뭐 유증이라든지 지금 설비 투자를 막 해야 되는데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유상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휘석이 되게 되면은 예. 사실 지배 구조에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고요. 음. LNF가 또 하나의 그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포스코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를 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물부터 사실은 폐배터리 그 순환까지 네. 다 그 일종의 어떤 그 생태계 자체를 배터리 생태계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개발해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 만든 기업과 LNF 기업과는 어떤 차이가 나냐? 음. 원가에서 차이가 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네,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룹 내에서 움직이는 거랑 전구체랑 리튬이 그룹 내에서 움직이는 거랑 네. 그것을 또 생산해가지고 또 그룹 내에서 움직이는 거랑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 쓰는 거랑 음. 이게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네.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주가에 그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엄청나게 똑똑해요. 사실은 개인들 진짜 똑똑합니다. 그렇죠. 예. 안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이 LNF 주가에 좀 상대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차라리 네. 그것도 해답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거 그냥 정리에다가 예. 수직 계열화된 쪽으로 넘어가자. 예. 이게 더 좋은 솔루션 아닐까요? 그거는 뭐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고 네. 나보고 투자라고 그러면 저는 네. 일단 LNF는 아니다. 안 합니다. 예. 아니, 그런 아이디어가 더 좋으신 거죠. 예. 나라면 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떠오르는 스타 중에 하나 포홀 저희가 얘기하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예.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예. 이 저희가 보통 포스코 하게 되면 포철 그러면서 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회사고 아니 철강 회사가 뭐 이렇게 올라가? 네. 라고 했던 상황 쪽에서 네. 뭔가 많이 바뀌었죠.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분위기가. 이 포스코 홀딩스 그룹은 더 이상 그 철강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25년까지 친환경 쪽 네. 일종의 이제 배터리 생태계 쪽으로 60%예요. 매출 비중이 60%. 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 구조 자체를 변환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산업에서 전통 산업에서 넘어가는. 예, 네.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생태계를 갖다가 제일 잘 완성시킨 업체도 역시 포스코 홀딩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우리가 진짜 그전에도 보석 같은 기업이었지만 네. 사실은 앞으로 더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석에서 다이아몬드로. 예. 네. 다이아몬드 홀딩스. 네. 그런 쪽으로 보시는데 그러면 예.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시총이 한때 보니까 어제 76만 며칠 전에 76만 4천 원까지 갔었을 때가 이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예. 예전에 2007년도 1월 달에 76만 5천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 쳐모자르게 예. 가다 보니까 예. 이건 너무 안 돼. 예. 라고 해서 누가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예. 이렇게 대응했었을까요? 예.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단기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이런 회사입니다. 예. 그랬었으면은 아마 시총이 벌써 그때 같은 경우 한 60조 이상으로 쭉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2007년도가 그거였었죠. 예. 중국의 성장과 함께 네, 또 중국 관련된 종목 쪽으로 차화정 그러면서 그때 같이 쭉 움직였던 그때의 영광을 지금은 이제 철강 쪽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넘어가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철강 쪽에 우리가 펄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소재, 광물 뭐 이쪽에
앞으로의 어떤 주도적 산업 섹터 부분에 펄을 어느 쪽을 더 많이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아무리 포항제철이 철강 쪽에 강자였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 배터리 생태계 쪽에서 세계 3위 정도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밸류데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친환경 쪽만 놓고 본다는 얘기예요. 친환경 쪽만 놓고 보면 25년에 에비타 3조. 맞습니다. 그죠? 28년에 10조. 10조. 예. 2030년에 15조. 야. 근데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네. 왜 보자 매출을 61조 잡았는데 2030년에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 톤을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양극재 100만 톤 가격을 갖다가 톤당 그냥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5천만 원만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만도 50조예요. 50조네요. 근데 이걸 포스코 그룹에서는 이걸 갖다가 32조인가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게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튬 가격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질연구원 이런 데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지질연구원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2030년까지 그 리튬 수요는 굉장히 부족할 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리튬 필요량이 한 66만 톤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빼고 지금 8,000톤 광산 50개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 공급망 센터장이 한 얘기예요. 2025년부터는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2030년에는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튬이라는 건 생산할 수 있는 데가 뻔해요. 그 리튬 가격을 여러분들이 20년에 뭐 톤당 얼마 했어요?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0달러 했나요? 뭐 한때는 뭐 1억 넘기도 했었는데 7만 5천 달러까지 간 게 지난해 3월 정도였고요. 맞습니다. 지금 내렸다가 지금 한 4만 2천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포스코 그룹 자체가 리튬 광산을 갖다가 지금 아르헨티나, 여모, 그다음에 호주, 캐나다 다 갖고 있잖아요. 니켈, 일반 광산도 있습니다. 니켈, 인도네시아의 광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물들을 갖다가 포스코 그룹 자체는 완전히 지금 우리들이 그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광물들에 대한 어떤 그 공급망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거의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내재화 비율을 갖다가 8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구체를 내재화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보정을 받으려면은 전부 다 내재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 중국에서 뭐 들여온다거나 뭐 중국에서 가공을 한다는 거는 지금 미국의 보증을 못 받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포스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주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좀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듯이 역사적 신고가까지 지금 확 가기에는 뭔가 좀 그렇다. 좀 속도가 빠르다. 라고 하다 보니까 또 자정작용 비슷하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궁금증이 생기시는 게 우리 평론가님이시라면 같은 금액이 있었을 때 조정을 받게 되면 에코프로를 사시겠습니까? 포스코홀딩스를 사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유로 조정폭이 얼마가 되느냐는 사실은 뭐 그거는 좀 그렇고요.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포스코 홀딩스 쪽에 약간 좀 좀 무게를 지금 상황에서는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소재 쪽의 변화에 따른 이제 앞으로도 수요가 더 많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성장은 찢어지는 더 나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까지 그 계획 자체가 양극재 100만 톤, 전구체 46만 톤, 응급체 36만 톤이에요. 맞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다음에 내재화를 80%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 배터리 셀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드는 셀업체들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두드려야 되는 관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비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오늘은 많이 할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보니까 최근에 또 뛰어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LS가 있습니다. 이것도
2차 전지 나도 2차 전지 업체인데라고 하면서 부각을 좀 받기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이 LS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S 전기, LS 일렉트릭 굉장히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 재무 상황이나 재무제표라든지 뭐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알잖아요. 아실 겁니다. 예. 주가가 잘 안 가죠. 생각보다는. 무거운 종목의 대명사. 네, 무거운 종목의 굉장히 대명사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 그룹 같은 경우도 가령 포스코 그룹처럼 네. 미리 방향을 좀 선회해가지고 갔다라고 하게 되면 좀 각광을 받았을 수가 있겠죠. 네. 발이 느리게 이제 사실은 배터리 쪽으로 그 LNF랑 손잡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LNF하고 뭐 어느 정도 그 양측의 어떤 수요 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뭐 그 지금 그 전구체를 갖다가 생산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LS 그 LNF에서 전구체를 생산하겠다고 맞습니다. 하는 건데 합작법인으로요? 네, 합작법인으로 네. 생산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단기적인 목표가 25년, 26년에 져서 네. 그럼 뭐 27년부터 가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연매출 한 8천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무거운 그룹 주가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까라는 그런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LNF가 걸치다 보니까 조금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제 느낌입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 평론가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제일 선호하시는 거네요. 시너지 나올 수 있는 회사. 그렇죠. 예, 수직 계열화돼서 시너지를 나올 수 있는 회사.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걸 갖다가 미래 폐배터리 시장까지 다 이걸 갖다가 그 배터리 생태계에 의해서 다 갖고 있는 회사. 네. 그 업스트림 광물부터 시작을 해서 네. 끝단까지 다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이 원가 경쟁력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또 후발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질 거로 뭐 그렇겠죠. 분명한 사실이겠죠.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도 높아질 거고요. 네네. 영업이익이 똑같은 매출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의 주가가 사실은 더 높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중기인지 그 단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매출 한 8천억 정도를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8천억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은 물론 아니지만은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7월까지 받아놓은 수주 물량이 106조인가 107조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어떤 딱 약간 주식을 사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수치를 알려주시고 결정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내에서 아직 뭐 좀 부각을 받는 업체 중에 하나가 성일하이텍이라고 예, 폐배터리 관련된 쪽 그래도 상장하고는 그래도 보통 상장하고 나면은 쭉 밀리는데 아직까지 IPO하고는 저 위쪽에서 버티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네, 폐배터리의 강자 성일하이텍과 함께 앞으로 어떤 폐배터리 쪽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폐배터리 앞으로 최소한 뭐 한 6, 7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폐배터리가 나와야지 폐배터리도 그걸 갖다가 그 재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가다가 그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차라든지 뭐 이런 게 몇 대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전기차 침투율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은 미래의 어떤 가치들이 너무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진짜 지금 현재의 주가라는 거는 다른 게 없이 그거 위주로 해서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적어도 한 5년, 7년 정도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지금 미리 땡겨가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폐배터리를 갖다가 가져와서 그걸 갖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금속을 추출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량으로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때 가령 설비 투자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되겠죠. 설비 투자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럴 어떤 캐파라는 능력이 돼 있는 회사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술만 있다라고 해서 제가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뭐 폐배터리를 갖다가 쌓아놓을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몇만 대 정도가 된다. 환경오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지금 맞는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니까 본격적인 폐배터리 회수 기간이 2025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 그때쯤 가서 그러니까 잘
준비가 되는 업체 쪽으로 보시는 게 고 1, 2년 전이라도 25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를 것 같아요. 빠를 수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그래도 뭐 길거리에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네. 2년? 네. 좀 그런 대로 좀 눈에 보인다. 조금 빨랐던 게 중국, 유럽 쪽이었죠. 네. 한 2년 정도인데 네. 그거가 그 폐배터리화 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앞으로 최소한 5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아까 우리 또 평론가님 얘기하셨던 포스코 안에 네네 다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가 네. 있죠. 네. 포스코 에코메터리얼인가? 예. 네. 예. 포스코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저기 에코프로에도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도 있습니다. CNG도 에코프로 있고요. CNG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결국은 또 다 글로 돌아가네요. 예,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양극재라든지 네. 전구체를 만들어보는 회사들이 네.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더 잘 추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쓸만한 금속들을 더 잘 추출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다 얘기를 해서 봤을 때는 돌고 돌아선 다 몇몇 회사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러면 아예 지금 움직이는 LG 에너지 솔루션 네. 또 지금 나오는 삼성 SDI 보니까 네. 최근에 실적 발표도 다 했었습니다. 네네네. 이런 회사들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아예 배터리 셀 만드는 업체 네. 이런 회사들의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겁죠. 무겁다. 굉장히 무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렇지만은 네. 이런 어떤 지금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담으신 분들도 네. 사실은 만약에 포트 안에 있다라고 보면은 네. 이걸 갖다가 어떤 단기적인 이득을 내기 위해서 담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생각보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기적으로 네. 가령 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갖고 있는 수주 잔고가 네. 사실은 1,000조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컨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좀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빨라져야 되는데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춰진 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북미에서 생산하거나 하는 어떤 배터리 공장들 네. 거기서의 어떤 수율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직은 그런 이슈들이 좀 남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사실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배터리 출하량이 늘어나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사실은 뭐 얼마 전에 GM 그 CEO가 다 그런 말 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배터리가 빨리 안 나온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율이 잡히고 네. 만약에 본격적으로 그게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은 안 사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무겁다. 예. 네. 그거를 하느니 차라리 또 굴리 돌아가네요. 그런 쪽으로 변화를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특집인 기념에 이것저것 다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내가 뭐 2차 전지 완전 전문가도 아닌데. 뭐 숫자나 얘기 나오시는 거 보니까 예. 거의 뭐 그냥 쏙쏙 들여서 거의 예. 일타 강사 느낌이십니다. 네. 앞으로 2차 전지 하게 되면 저희는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을 모시고 네. 변화가 나왔을 때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제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진출하면서 이제 터 잡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이 이제 완공되기 시작하는 게 뭐 2025년이다. 네네네. 그 전쯤에 장비 발주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네. 이번 사이클에 하나의 또 변화로 되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그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거의 비슷한 어떤 큰 폭으로 내리던데. 예. 사실 그건 동조화 현상이고요. 사실은 이제 3Q부터 네. 지금 이제 벌써 3분기가 시작이 됐지만 그렇습니다. 올 예. 하반기로 갈수록 장비 수요는 점점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네. 내가 여기서 얘기했나 딴 데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네. SK온 같은 경우도 자금 문제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한 12조 정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캐나다에서 한 15조 원 정도 받았고요. 네. 물론 뭐 이자가 있는 돈들이긴 하지만 네. 현금이 생겼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현금이 생긴 건 뭐예요? 빨리 공장 절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니들 빨리 공장 절하. 빨리 공장 지려면 장비 발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로 진짜로는 그동안 미뤄졌던 어떤 네. 장비 발주들이 실제로는 한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올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 기술력 있는 업체들, 네. 뭐 이런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면은 시장에서 그래도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이게 국내 배터리 3사 쪽에 다 들어가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다 들어가다 보니까 부각을 좀 많이 받았던 회사고요. 거기다가 또 중국에 장기 공급 계약했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한번 레벨업되고 이런 쪽인데 이런 것도 수주 나오게 되면 또 약 조정 받게 되면 또 언제든지 그렇죠. 네, 돌아갈 수 있겠다. 예. 이런 쪽도 한번 보시고 또 보니까 유명한 좀 알아주는 시총 높은 기업들이 PNT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네, 이런 사이클이 이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추적은 해가봐야 되겠죠?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네. 다른 회사들, 다른 나라에 있는 나라들도 배터리 공장들을 좀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장비 업체들 중에서 기술적 장벽이 있거나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기존에 어떤 그 연결이 돼가지고 장비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던 회사들이 제일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장들을 많이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기업단별로 가령 뭐 전국 공정이면 전국 공정 이게 공정별로 해가지고 셀렉트 해가지고 너 우리 거 했으니까 이번에도 니네가 해 이렇게 이제 개별단으로 불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셀 업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 기업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전국 공정까지부터 시작 활성화 공정까지 할 수 있는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하나기술도 거기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다른 기업들도 좀 있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장비 발주가 쏟아져서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어떤 그 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외국에서 짓고 있는 그 배터리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IRA법에 그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한테서 수입을 해서 양극재를 갖다가 공급을 받아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아니면 맞습니다. 자기들이 뭐 양극재를 갖다가 생산하는 건 제가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장비들을 갖다가 들여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미 검증된. 이게 사실 배터리라는 거는 화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장비가 달라지면 이거는 어떤 수율이 보장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나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율 잡는데.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이미 검증된 장비 업체들 그리고 이제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 공부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조목조목 한번 잘 털어봤습니다. 이쯤 돼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그래도 혹시나 이번에 변동성 컸었을 때 나 그래도 포모에 쏠려서 에코프로 한 140만 원 샀고 포스코홀딩스 60만 원 샀는데 단기적으로 좀 힘들어요 라고 하신 분들한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압축돼서 먼 산을 한번 좀 바라봐라. 먼 산. 좀 큰 그림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봐라. 빅 마운틴. 그래서 어느 정도 위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듭 당부드리지만 신용을 써가서 이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엉덩이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기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가 이 돈을 갖다가 반드시 써야 돼. 이런 돈 가지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뭐 돌려줘야 될 전세자금 이런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필패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부득불 내가 뭐 팔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팔겠어요. 팔 수밖에 없는 거고 손실을 확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손실이 사실은 어떤 위대한 기업도 흔들리지 않고서 가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고요. 크게 바람을 맞아본 어떻게 보게 되면 큰 폭의 출렁임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 회사의 펀더멘트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좋아.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간다는 믿음을 갖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여야 돼요. 주식시장은 어차피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런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결국은 그 주식 투자라는 거는 신념을 갖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신념을 갖기까지는 남한테 주워들은 말로 뭐 이렇게 신념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념의 내재화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 자신이 분석하고 그걸 갖다가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또 보석 같은 종목들을 알려주시더니 보석 같은 멘트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 네, 오늘 저희 2차 전지 관련돼서 변동성이 큰데 한번 이런저런 얘기들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경제사부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는 또 2차 전지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 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시장의 변화와 흐름들 보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사부 너무 감사합니다.